자, 오늘은 생물의 다양성 유지에 관련해서 이제 뭘 살펴보려고 하는 거냐면 항생제와 항생제 내성세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갑자기 생물 다양성하고 항생제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중에 자연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나? 자연 선택 기억이 안 나. 그럼 안 되는데. 자,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였어요? 환경에 의해서, 그죠? 예. 환경에 의해서 뭐가 된다? 이 종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자연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게 적자생존, 예, 적자생존입니다.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전혀 기억이 없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항생제 내성 세균, 요 세균들이 있는데 이 세균들 사이에서도 뭐가 이제 발생한다.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항생제 내성 세균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였죠.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종이 딱 태어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변이를 갖고 있는 종들 중에서 환경에 유리한 개체만 생존을 해가지고 그 생존한 개체가 대량으로 번식을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나중에 뭐가 된다. 진화라고 하는 걸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세균들도 원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생제가 있어요. 항생제 여러분들 기억나는 항생제 뭐 있어요? 항생제 가장 대표적인 항생제. 이 항생제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부터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 전쟁을 하거나 했을 때 실제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군인이 죽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쟁을 하면, 전투를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총에 맞거나 이렇게 해서 죽는 인원보다 부상당해가지고 이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전장이란 상황 자체가 엄청 더럽잖아요. 그죠? 엄청 뭐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제 감염에 의해 죽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뭐가 발견되고 이제 항생물질이 발견되고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플레밍이라는 분의 푸른 곰팡이 기억 안 나요? 되게 유명한 물질인데. 그래서 아무튼 푸른 곰팡이가 이제 이 세균을 제어하는, 몰아내는 기능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때 개발된 게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이죠.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가 있었어요. 푸른 곰팡이가 이제 이 플레밍이라는 분은 원래는 이제 세균학자였어요. 세균을 연구한 학자였는데 그날 이제 집을 잠깐 비우면서 우연찮게 창문을 열어놓고 간 거예요. 근데 세균을 키우는 여기에 이 배양 접시 위에 신기하게도 문을 열어놓고 갔는데 이제 푸른 곰팡이가 그 배양 접시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푸른 곰팡이가 막 자라면서 이 세균을 제어를 하는 거야. 세균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이제 그 되게 가까운 근처에 곰팡이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밍이라는 사람도 학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조그맣게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조그만한 실험실을 하나 이제 곰팡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게 무슨 곰팡이냐 막 물어봤더니 이거 봐라, 푸른 곰팡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배양을 접시 같은 데다 세균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곰팡이
푸른 곰팡이가 떨어진 거지. 근데 푸른 곰팡이가 얘가 이제 자라면서 이 푸른 곰팡이가 막 자라면서 주변에 있는 세균을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균 없애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발견된 물질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이제 추출해가지고 정제해서 만든 게 항생제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로 이제 인류가 병에서 약간 좀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엔 또 이제 다른 얘기가 이제 오늘 하고 있는 얘기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무튼 항생제는 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균, 그죠?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항생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생물질이고, 요 항생물질을 이게 추출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뭐다? 항생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곰팡이에서 추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에는 많이 만들어내요. 이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세균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단백질 제제, 항생물질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투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항생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항생제고,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뭐가 있다. 항생제에 버티는 내성세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생제 저항성을 갖고 있습니다. 항생제 저항성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가지고 그 항생제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없는 환경에서는 낮은 비율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가 된 거죠.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항생제가 출현하면서부터 이제 이 항생제를 잘 못 견디는 세균들은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는데 이 항생제를 견디는 항생제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세균들이 살아가지고 대량으로 또 증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이 항생제 내성 세균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부터 우리나라가 항생제를 되게 많이 썼어요. 실제로 항생제를 많이 썼고 병원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약을 되게 쉽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약국에 가가지고 약 같은 거 살 때 얼마 정도 주면 사요? 2, 3천 주면 사요. 네, 실제로 되게 싼 값에 우리는 의료보험 혜택을 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값이 싸니까. 그리고 병원 가도 진료할 때 얼마 정도 내면 진료 가능해요? 네? 5,000원이면 진료가 충분히 가능해요. 감기 같은 거. 근데 막 저쪽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이런 데 가면 감기 진료 받으면은 한 못해도 선생님이 듣기로는 한 3, 4만 원 든대요. 3, 4만 원. 한 번 가서 진료 받는데 3, 4만 원 든대요. 근데 그 3, 4만 원은 단지 뭐만 추가된 거냐면 진료만 추가된 거야.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무슨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막 엄청나게 든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 우리나라는 피검사도 되게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피검사 같은 거 받지만 외국은 피검사가 엄청 검사 비용 자체가 비싸요. 그래서 아무튼 항생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내성균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내성균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약간 내성균의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내성균의 출현 과정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연 선택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보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집단 내에서 특정 형질을 가진 개체가 생존에 불리하여 도태되지만 되면서 짧은 시간에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사례를 우리가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요거는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변화입니다. 엄청 오래 걸려요. 못해도 한 100년, 20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최소로 잡아도 60년 이상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 항생제 내성 같은 경우는 금방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이 세균들은요 번식이 되게 짧아요. 번식할 수 있는 이 생식이라고 하죠. 번식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대장균을 얘를 가장 손쉽게 드릴 수 있는데, 대장균 아시죠? 대장균. 여러분 뱃속에 있는 대장균은요, 이 번식 시간, 그러니까 한 마리가 2마리 되는 시간이 약 20분. 20분이면 한 마리가 2마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뱃속에 대장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업을 막 한 20분 정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뱃속에 대장균이 2배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뭐 보통 뭐 수십억 마리가 뱃속에 있거든요. 근데 걔가 수십억 마리가 이제 순식간 수백억 마리가 되는 거죠. 예, 번식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생제 저항성에 대한 이 자연선택 과정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요거 과정이고,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DDT 살충제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이 이제 DDT를 뿌려도 해충이 이제 안 죽어요. 그래서 뭐 가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모기약을 뿌렸는데 모기가 죽지 않고 날아다니더라. 뭐 이런 거 가끔 볼 수 있을 겁니다. 걔네들은 이제 적응한 거예요. 모기약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충들이 생겨나는데, 여기 보시면 요 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자연선택 과정하고 거의 같습니다. 일단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 많고요. 돌연변이로 생긴 이 항생제 내성 세균이 낮은 비율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렇게 뭐 항생제가 원래 그 내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몰라요. 얘네들이 몰랐는데 하도 워낙 뭐가 많으니까 변이가 그 많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야. 그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약간 별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별종? 네. 별종은 아니지만 아무튼 돌연변이 같은 별종 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환경이 변화가 생긴 거야. 뭐 무슨 환경으로? 항생제가 사용된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떤 병에 걸렸는데 얘네들이 막 이제 세균들이 막 들어와서 막 우리 몸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를 이제 쓴 거예요? 항생제를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항생제 때문에 병도 잘 뭐 걸리지 않고 잘 했는데 점점 많이 항생제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뭐냐면, 자, 내성이 없는 세균은 대부분 죽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은 살아남아서 증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항생제 내성 세균이 증식하는데, 아까 대장균 얘기한 것처럼 20분 정도면 뭐 살아남은 개체가 한 마리라고 쳐봐요. 그럼 20분에 2마리 되고, 그리고 하루 종일 24시간 지나게 되면 하루가 몇 분이지? 1시간이 60분이니까, 그죠? 그러면 하루 24시간 곱하면 계산해봐도 대략적으로 몇 번의 그 번식 기간을 거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숫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살아남아서 증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항생제를 써도 항생제를 사용하면 할수록 내성세균의 비율이 점차 뭐 할 수밖에 없다.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항생제를 처방해도 병이 이제 낫지 않는 거죠. 요즘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듣는 것 같더니 이 에어팟 8만 원에 의해서 열심히 듣는 것 같더니 갑자기 지금은 또 점점 내용이 길어져서 그런가? 자, 아무튼 힘을 냅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윈이죠, 그죠? 예, 다윈이 얘기한 이제 자연 선택설, 그죠? 예, 자연 선택 설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이게 이제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고, 나중에 진화론이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했고요.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재미난 것도 있습니다. 뭐 생물학 분야를 뭐 통합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유전학의 발달이 인해서 생명과학의 여러 분야의 연구 성과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것은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 같은 여러 학문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발달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또 안 좋은 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그리고 약육강식의 합리화에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또 이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거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뭐가 있다는 거야. 진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등한 개체가 있고 고등한 개체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유럽 사람들은 고등한 개체다. 그리고 저쪽에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 사는
인간들은 우리보다 하등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그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거기 가서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다윈에 대한 평가는 이제 좀 반반이에요.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다윈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요. 영국에 가면은 이제 다윈이 되게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명으로, 영국 하면은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분이 또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영국이 과학기술력이 되게 앞서 있는 나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뉴턴이라든가 다윈이라든가 왓슨 같은 뭐 증기기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영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다윈이 자연 선택설에 대한 얘기까지 좀 했고요. 자, 뒤로 넘겨보시면 문제가 있죠. 자, 어떤 세균 집단이 항생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내성을 가진 집단으로 진화하였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뭐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연 선택, 알겠죠? 그리고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하고 관계없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하였다.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출현하였다.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없는 세균은 생존에 불리하였다. 항생제를 사용할수록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 도태되었다. 항생제를 사용할수록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게 되어 있는데 딱 보면 이제 틀린 게 보여야 되죠? 5번이죠, 5번. 그죠? 네. 비율이 감소한 게 아니야. 적자 생존에 의해서, 그죠? 항생제 저항성이 있으니까 항생제 쓰면 쓸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 세균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세균들끼리 경쟁을 또 하거든요.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녀석은 항생제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네 하면서 이제 또, 그러면 나 자손 남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점점 비율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겁니다. 적자 생존이에요. 그죠? 네. 이게 자연 선택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림은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과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은, 자, 그러면, 자, A 과정에서 변이가 감소했다. 자, 여기 이게 보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없었어요. 다 없었는데 내성 세균이 있는 애가, 그죠? 내성 세균 있는 애가 태어났습니다. 여기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요 두 녀석은 내성이 없어요. 그죠? 네, 내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변이가 감소한 것이 아니고 뭐다? 이제 증가한 거죠, 증가. 그죠? 다양한 변이니까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에서도 뭐가 일단 선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적자 생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해야지 환경에 적응해서 남는 거예요. 네. 다양해야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양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A 과정에서 유전물질 변화가 일어났다. 자, 돌연변이었어요. 돌연변이. 그죠? 여기 보면 이제 항생제 내성 세균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돌연변이니까. 그죠? 네, 돌연변이는 이제 뭐가 이제 수반돼야 된다. 유전자의 변화가 수반돼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B 과정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이제 뭐 집단이 이제 변하는 걸 보니까 내성을 여기 이게 내성이에요. 내성을 갖지 않는 애들은 도태됐어요. 색깔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들이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이제 더 개체수가 많아졌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항생제 내성 저항성 유전자는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그죠? 생존이 안 됐겠죠.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니라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맞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 네, 1번인가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오늘은 문제가 3문제나 되네. 자, 다음은 항생제 내성세균의 진화에 대한 모의 실험이라고 합니다. 예. 자, 가를 보니까 노란색 도화지 위에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초콜릿을 각각 10개씩 흩어 놓는데요. 자, 그 다음에 눈을 감았다가 떠가지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초콜릿 1개를 집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한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노란색만 남는 거예요. 그 노란색 도화지가 노란색이래. 여기 배경이 이렇게 배경이 노란색으로 바꾸자. 자, 배경이 노란색. 자, 배경이 노란색이래. 이렇게 노란색. 노란색 위에 초록색. 초록색. 눈에 잘 띄어요? 예. 그 다음에 노란색. 노란색을 또 노란색 한대. 자, 노란색.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 빨간색 당연히 잘 보이겠죠. 빨간색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이야 또? 검은색. 오. 뭐가 제일 잘 보이나? 뭐가 제일 잘 보여요? 빨간색이나 뭐 노란색은 잘 안 보여. 그죠? 예. 그러면은 눈을 떠가지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당연히 노란색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에 안 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항생제의 저항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네. 예, 그럼 뭐 결국엔 뭐만 남겠어요? 노란색만 남겠죠. 노란색하고 무슨 색이 남을까요? 그냥 무슨 색깔 아니에요. 그냥 노란색만 남겠죠. 그죠? 예, 답이 그래서 몇 번? 2번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색깔로 항생제 저항성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 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자연 선택. 알겠죠? 예, 자연 선택하고 또 뭐라고요? 적자 생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 앞서서 이제 이후 자연 선택에 의해서는 변이가 다양해야 됩니다. 알겠죠? 많은 변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환경 변화, 적자 생존이라 하는 것은 환경 변화예요. 환경 변화. 알겠죠? 환경 변화가 발생하면 이제 여기에서 적자 생존이 발생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이게 누적이 되면 이제 진화라고 하는 걸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생제 저항성 세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네. 잘 한번 쭉 이렇게 복습도 해보시고, 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